이번 시간은 페이지 102페이지 자, 테두리보 와량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보. 자, 테두리보 와량 개념 월가다. 이 테두리보는 이미 3번 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기출되는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종합 문제에 지문 정도가 언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너무 집중도는 없을 거라고 봐주십시오. 이거는 간략히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테두리보 월가다 와량이라는 것은 내력벽 블록을 가지고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블록을 쌓아서 이 내력벽을 쌓아놨을 때 이 블록벽이 있었습니다. 내력벽이 있을 때 그러면 이 블록 이 벽 위에다가 볼을 철근 콘크리트 볼을 갖다가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계를 하는데 이것을 벽에 테두리를 돌린다고 해서 테두리보라고 칭합니다. 월가다. 그러면 이 테두리보의 경우는 총 3문제가 기출됐기 때문에 거의 출제가 많이 된 것으로 보십시오. 거의 종료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개별적인 문제는. 그래서 그 역할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자, 이 역할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그 1번에 자, 분산된 벽체를 일체해서 하중을 균등히 분산하는 역할 1번을 좀 정확히 해 놓으시고요. 1번은. 그러면 자, 다른 개념이 아니라 이 개념입니다. 지금 주택 집을 이렇게 지어놔 블록을 가지고 이렇게 집을 이렇게 지어놨다 이제 방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지금 흰선으로 끈 것이 내력벽 블록벽인데 그럼 벽이 이렇게 분산됐을 때 이걸 전체를 일체화시켜 주기 위해서 이 테두리보를 이 벽의 위에다가 테두리를 다 둘러준 볼을 테두리보 월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중을 균등히 분산시키는 역할을 해준다. 그리고 테두리보를 설치함으로써 이번에 수직균열 방지입니다. 보강이 수평으로 됐기 때문에 수직입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시험 출제를 했었습니다. 수평균열 방지 이렇게 해서 시험을 냈었습니다. 수직. 그러면 항상 보강은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보강이 되고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시면 됩니다. 수평에 대한 수직에 대한 수평. 그래서 그걸 개념 알아두시고 그럼 보강이 수평으로 됐기 때문에 수직균열 방지가 됩니다. 자, 이해가 안 되시면 이겁니다. 우리가 수술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보강. 자, 꼬맬 때는 이렇게 실밥을 하죠. 이렇게 보강되는 거죠. 그러면 수평에 대한 보강은 거기의 직각균열을 방지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수직으로 넣게 되면 수평균열 방지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강 블록 쪽에서는 자, 바로 이 세로 철근. 그러면 이 세로 철근을 이렇게 됐을 때 세로 철근이 있을 때 이 세로 철근을 갖다 정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세로근이 있을 때 세로근을 갖다 정착할 때 여기서 그만두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철근 콘크리트에 정착을 해야 되니까 보통 정착이란 것은 철근을 갖다 고정시키는 게 정착이지 않습니까? 밑에는 블록이잖아요. 그러면 밑에 개념이 이렇게 블록이고 밑에 그 블록을 이렇게 쌓아서 올라갔잖아요. 블록을 쌓는데 이 세로 철근을 갖다 어디에 정착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이 테두리보가 사용이 됩니다. 보강 블록 쪽에서는. 그리고 4번에 지붕이나 바닥털 등 집중 하중에 대한 보강입니다. 그럼 여기에 지붕털이 오게 되면 이것이 전체 벽의 위에 다 설치해 놨으니까 집중 하중에 대한 보강 개념이 되죠. 그 목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별표 여기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최상층 벽을 그 벽 위에 철근 콘크리트 옥상 바닥판. 그럼 최상층 조건일 때 옥상을 철근 콘크리트 바닥판으로 했을 경우를 자 제외하고 그러면 최상층을 철근 콘크리트 옥상 바닥판으로 공사했을 때는
유일하게 테두리볼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딱 한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앞에의 경우가 옥상 바닥판을 철근 콘크리트로 구조를 했을 경우는 유일하게 테두리볼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고, 기타는 우리가 테두리볼을 설치를 해주라는 겁니다. 테두리볼 설계를 하는데, 근데 반드시는 아니죠. 예외가 없을 때는 반드시가 되지만 예외가 한 경우라도 있을 경우는 반드시란 문장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 출제를 반드시 테두리볼 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시험을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 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테두리 춤과 나비 춤 개념이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2번에 보면 춤 나오죠. 2번 테두리 춤과 나비에서 2번 춤은 보의 높이를 칭할 때만 춤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의 높이, 다른 데서는 춤이라고 하지 않고요, 보의 높이를 나타낼 때만 춤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춤은 보의 높이를 나타낼 때 춤이라고 합니다. 보의 높이. 그래서 내력벽 두께 1.5배 개념 가지고 출제했습니다. 최소한 내력벽 두께 1.5배 이상 춤을 높이를 유지합니다. 자, 높이가 높아야지만 힘을 많이 받을 수가 있죠. 춤. 반면 2차 모멘트가 되기 때문에 높이가 높으면 보통 힘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시면 30cm 작아지고 이렇게 한번 맞아보고 딱 세워서 한번 맞아보면 고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춤이 높을 때 강도가 세집니다. 그래서 1.5배 이상 우리가 유지해야 됩니다. 또는 30cm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해놨죠. 왜냐하면 단층 건물에서는 25cm 이상으로 하고요. 근데 이 내력벽 두께 1.5배 한 값이 30cm가 안 되면 최소 30cm 이상으로 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내력벽 두께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두꺼웠다, 뭐 25cm다, 30cm다 이렇게 설계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1.5배 이상 한 값이 커지겠죠. 그럼 아닐 경우는, 그럼 예를 들어서 내력벽 두께를 정확히 15cm만 했다 가정합시다. 15cm를 하게 되면 15cm의 1.5배는 1.5배 한 값은 30cm가 안 되잖아요. 그럴 경우는 22.5밖에 안 되잖아요. 그럴 경우는 최소 30cm 이상으로 설계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단층일 때만 예외로 25cm 이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 측면에 대해서 봐두시고, 그래서 이제 테두리보는 종합 문제상 혹시 지문으로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그걸 대비해서 간략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집중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자 8번에 자 이 보강블록 공사, 아직은 시험이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강블록 공사는 앞으로 준비는 해 두셔야 된다. 측면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보강블록 공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먼저 거기 시방서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략히 우리가 해 두실 거는, 자 얘는 이 보강블록 공사는 철근을 보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 세로줄눈을 통줄눈으로 공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로줄눈을 보통 통줄눈으로 시공을 합니다. 자, 이거는 철근이 보강되기 때문에 통줄로 시공해야지 시공이 편해요. 만약 막힌 줄로 시공하면 시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그러면 기준을 잡아 두시고 이제 시공의 용이성을 위해서 얘는 통줄로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벽의 세로근, 이 종근에서 벽의 세로근은 구부리지 않고 항상 진동 없이 설치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구부려지면 우리가 사실 등뼈가 굳게 되면 사람도 힘을 많이 못 쓰죠. 그래서 구부리지 않고 보통 안고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세로근은 밑창 콘크리트 윗면에 철근 배건하기 위한 멍매김을 해서
기초판 철근 위에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켜 배관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말 뜻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개념이 아니고요. 2번은 자, 기본적으로 이거죠. 밑에 자, 이 개념이 되는 거예요. 밑에 이제 기초가 있겠죠. 이 줄기초가 있을 건데, 그럼 밑에 이제 사실 미창 콘크리트가 치질 거 아닙니까? 미창 콘크리트. 그리고 밑에가 잡석 다짐이거든요. 잡석 다짐이 진행이 되고, 보통 줄기초가 되면 여기 잡석 지정이 먼저 해요. 잡석 지정하고 미창 콘크리트 지정을 하거든요. 미창 콘크리트 지정을 하고 그리고 정확한 위치하게 해서 먹매김을 하거든요. 먹줄치기를 합니다. 공사가 이걸 제일 먼저 하고 미창 콘크리트 지정하고 그다음에 먹줄치기 먹매김을 합니다. 정확한 위치 딱 하기 위해서 먹줄로 먹통 가지고 먹매김을 해요. 그리고 나서 기초 배근을 하거든요. 근데 이 기초 배근을 우리가 하고 나서 거기 이제 제가 고정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철근을. 그러면 보통 위에 블록을 쌓기 전에 세로근은 미리 고정이 돼야 되거든. 세로근이 와야 되니까 밑에 기초 배근을 할까 합니까? 여기에다가 기초의 배근을 하게 될 건데 기초 배근하고 이 철근을 갖다가 여기에서 정착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위치에 고정, 이 세로근을 갖다 여기에다 이제 정착을 시킬 건데 이렇게 해서 정착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고정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걸 딱 해놔야지 콘크리트 치잖아요. 그럼 이 세로근을, 이 세로철근은 미리 정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콘크리트 치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블록을 쌓아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개념은 고정을 시켜 배근한다는 것은 정착을 먼저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정착을 시켜 놓은 상태가 콘크리트를 쳐야지 나중에 콘크리트 치놓고 세로근을 정착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번의 의미는 미리 고정시켜 배근해 놔야 돼요. 정확한 위치에 정착을 시켜 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기초를 콘크리트 탓을 한 후에 세로근을 배관한 건 틀린 겁니다. 그것이 2번 개념이고, 그 다음에 3번 세로근은 원칙적으로 기초 및 테두리 위층에 있지 않아야 돼. 그래서 이 세로근은 3번 개념, 이 세로철근은 밑에서부터 상부는 테두리 보가 된다는 거예요. 위에는 중간 생략하고 위에는 테두리 보가 와야 돼. 위에는 여기에 상부는 테두리 보에 정착해야 돼. 위에는 테두리 보고 월가자고 밑에는 줄기초입니다. 기초보고 기초고. 그렇기 때문에 밑에는 기초고 위에는 테두리 보에 정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철근은 이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로 철근이 메인바 주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잊지 않고 쓴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세로근은 잊지 않습니다. 이음을 해야 됩니다. 다이렉트로 써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정착 길이는 자 여기 아래도 정착해야 되지만 테두리 보에도 세로 철근은 정착돼야 된다는 거다. 그래서 정착 길이는 알아두실 거. 모든 정착 길이는 앞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정착 길이는 하여튼 보강블록지에서 정착 길이 나오면 철근 직경의 40배로 해주시면 돼. 철근 직경 지름의 40배 이상으로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항상 기준을 잡으세요. 자, 이 보강블록조의 모든 정착기는 철근 직경의 40배예요. 40배 이상으로 우리가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에서 피복 두께를 열거하고 있죠. 피복 두께는 인방블록이 나오지 않는 이상 무조건 철근의 피복 두께는 블록조에서는 20mm예요. 자, 20mm 이상, 최소 20mm 이상으로 우리가 해주시면 된다는 점을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5번도 같죠. 테두리부에 박공것을 다 우리가 알아둘 것은 정착은 나오면 전부 다 철근 직경의 40배로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정착은 40배 해주면야지 철근에 뽑히지 않겠죠. 그래서 최소 기준을 40배 이상 두고 있다는 점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103페이지에 보시면
벽의 가로근, 수평철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수평철근. 그러면 보통 거기서 이 벽의 가로근에 대해서 1번은 그냥 읽어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2번 우각부. 우각부는 모서리 부분을 우각부라고 합니다. 모서리 부분. 그리고 역티형 뭐 접합부 등에서 이런 것은 저런 거죠. 교차부 이런 부분에서 가로근은 세로근에 구속하지 않도록 배근해주고 세로근과 교차부의 결속선으로 결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피복 두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회복 두께는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20mm 이상으로 해주시고 그런데 3번에 보시면 가로근 배근 상세도에 따라서 그 단번 180도 갈고리 구획 보통 갈고리 기준이 나오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거는 갈고리는 철근이 뽑히지 않도록 끝부분에 후크 두는 거죠. 영어로 후크고 후크의 개념이고 갈고리는 전부 다 180도 갈고리 하시면 돼. 180도. 그러면 철근의 끝부분을 철근이 왔을 때 이렇게 이렇게 180도로 돌려서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 이것을 180도 갈고리라고 해. 그래서 이제 반은 되고 이렇게 갈고리 해 주는 거. 이것을 180도 갈고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을 잡으실 거 요거는 요 개념이 된다는 측면 기억하세요. 보강물록조에서 갈고리가 나오면 무조건 180도 갈고리 후크를 둔다는 점 알아주세요. 그러면 철근을 정착을 시켜도 혹시나 뽑힐 수 있으니까 끝부분을 이렇게 갈고리를 두면 철근이 잘 뽑히지 않도록 되겠죠. 그래서 180도 갈고리로 둔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개구 상부의 가로근 양측 벽부에 자 보통 다른 것이 아니죠. 상하부. 그럼 개구부가 있을 때 여기 이제 보강을 우리가 했다가 여기 이제 보강을 이렇게 상하부에 철근이 가게 되면 이때 그 정착 길이는 벽측 양쪽에 일정 정도 정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의 정착 개념이. 그래서 정착은 여기는 무조건 40배로 하면 돼요. 블록은 보강 블록처럼 묻지도 따지도 말고 전부 다 40배로 가세요. 정착 개념. 그리고 갈고리는 전부 다 180도 갈고리로 간다. 보강 블록조 나오면 그것을 항상 알아두십시오. 왜냐하면 블록조를 보강해 주기 때문에 좀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정착기를 확보해야 되고 갈고리도 가장 효과가 좋은 180도 갈고리로 한다는 측면을 우리가 정리를 해 두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에 가로근 그와 동등 이상 유효단까지 보강블록 철망 바로 와이어 메시 용접 철망을 대신 사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던 이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룬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이제 블록 쌓기에서 콘크리트 블록은 물추김하지 않습니다. 그럼 일반 블록, 시멘트 블록은 모르타르 접착부만 물추김을 한다 했죠. 그런데 콘크리트용 블록은 물추김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콘크리트는 그래도 이 물을 흡수하는 그 양이 적기 때문에 콘크리트 블록은 물추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3번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보강 블록조하고 라멘 구조하고 접하는 부분은 항상 명심하세요. 보강 블록조 먼저 쌓고 라멘 구조를 나중에 시공을 합니다. 그 이유는 보강 블록조의 이 철근을 바로 라멘 구조에 정착을 시키고 나서 라멘 구조의 콘크리트를 타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강 블록조의 철근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보강 블록조가 먼저 시공을 하고 나서 라멘 구조가 된다는 점, 이것을 꼭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이거는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번에 인방 블록 쌓기, 이것도 보강 블록 공사도 표준 시방서에 해당이 되고 바로 이 인방 블록 쌓기도 표준 시방서에 해당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 시방서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정확히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9번의 인방블록 쌓기는 뭐 1번은 이렇게 뭐 길게 나오거나 뭐 담당은 승인 뭐 받는 거는 거의 맞는 문장이니까 별로 여러분들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간략히 보시면 되고. 근데 2번은 간략히 해놓으십시오. 인방블록은 가설틀을 설치하고 그 위에 쌓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인방이니까 인방은 개구부를 보강해 주는 부분이 인방에 해당이 됩니다. 인방에 해당되다 보니까 이 가설틀을 설치해야 돼요. 왜냐하면 개구부가 있을 때 여기에 사용해 주는 여기에 사용하는 블록이 인방블록이죠. 인방블록을 우리가 공사를 여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방을 이렇게 인방블록을 공사를 하게 될 건데 이것을 그냥 쌓게 되면 내려앉겠죠. 그러면 밑에 여기 가설틀 설치하고 할 수밖에 없죠. 예, 이 가설틀을 설치를 해놓고 그 위에다가 인방을 우리가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 쌀 수밖에 없죠. 그 위에 쌓게 됩니다. 그리고 3번 인방블록을 좌우 옆턱에 최소 기준 200mm 이상 물려줘야 돼요. 인방블록에 좌우벽에 최소 20cm가 되죠. 200mm 이상 물려줘야 돼요. 그러면 인방에 물리는 개념이 틀립니다. 보통 벽돌에서의 최소 기준은 100mm 10cm가 되지만 블록은 최소 20cm 200mm 이상 물려주도록 우리가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도면이나 공사 시방서에 없을 때는 최소가 400mm 40cm가 됩니다. 그래서 저거라고 이제 벽돌에서는 최소가 10이고 보통 20cm로 가거든요. 그런데 블록의 경우는 최소가 200mm 20cm고 규정이 없으면 40cm 정도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 정확히 공부 학습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104페이지 5번에 알아두시고 그라우트를 부어 넣을 때 인방블록 안면. 자, 그러면 인방블록은 일반 블록하고 달라요. 인방블록은 이런 형태, 이렇게 자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방블록 형태는 이런 형상으로 제작된 블록이에요. 이렇게. 그래야지만 여기에다가 가로건 넣을까면 철근 보강하고 그라우트 채워 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물축임을 하면 안 됩니다. 블록은.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인방블록 앞면만 여기 요 앞면 쪽만 적당히 물축임을 해주라. 그러면 나중에 여기 그라우트를 채워 넣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라우트 접촉면만 해준다는 거죠. 그라우트 채워 넣을 거 사춤할 거니까 요 앞면만 적당히 물축임 하는 게 앞면만 적당히 전체 물축임 아니다. 적당히 물축임을 해서 이 그라우트의 수분을 블록이 흡수하는 것만 막자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물축임이 아니라는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이때 철근을 했을 때 피복 두께는 최소한 일정 이상은 돼야 된다. 그러면 여기 이제 철근 배근을 가로근을 넣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최소한 이 그라우트를 채워 넣었을 때 아무리 안 돼도 피복 두께가 최소 30mm 이상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3cm 규정을 잡고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설틀과 그 부지 인방블록 그라우트 얘가 이제 그라우트를 채워 넣기 때문에 6번 개념은 굳은 다음에 담당은 승인 받고 나서 뭐 여기 그 부집을 냈던 가설틀을 설치했던 대놓은 상태에서 인방블록을 쌓아야 되겠죠. 그래서 가설틀 제거나 그 부집 제거는 그냥 막 하지 말고 승인 받아서 우리가 제거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근데 제거 작업에 인방블록 손상에 충격 주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 또 이 제거하면서 그 부집이 잘 안 떨어진다고 또 뭐 충격을 가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10번에 뭐 기초에 대해서 나왔죠. 그럼 블록, 조적 블록. 자, 이 블록도 조적조죠. 조적지의 기초는 연속 기초, 줄기초 개념을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부의 크기는 보통 춤은 보통 높이를 춤이라 했겠죠. 항상 보입니다. 보의 높이를 우리가 춤이라고 칭했습니다. 춤은 처마 높이 12분의 1 이상으로서 보통 단층은 45cm 이상 그리고 2, 3층은 60cm 이상으로 우리가 해주면 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그죠? 처마 높이는 보통 지표면에서 건물을 짓게 되면 뭐 1층짜리를 짓든 2층짜리를 짓든 그러면 보통 여기에다가 지붕틀을 이렇게 얹었습니다. 보통 이 처마 이까지 높이죠. 지표면에서 여기까지 높이가 처마 높이죠. 뭐 처마 높이는 관계법규에 정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붕틀을 받치는 수평 행가제, 깔돌이,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 그 부분까지 높이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처마 높이고 처마 높이는 관계법규에서 건축법에 보면 나오니까 정확한 것이 여기서 배우시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11번에 보시면 보강블록 구조의 담의 구조의 개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담의 높이는 3m 이하로, 담은 어디나 거의 비슷합니다. 벽돌이나 블록이나 담의 높이 규정은 동일하고요. 그래서 담의 높이는 3m 이하로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담의 두께도 150mm 이상으로 우리가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보통 내력벽 두께도 150mm 15cm 이상이고 담도 15cm 이상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높이가 2m 이하인 담은 높이가 낮을 때는 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90mm 이상으로 9cm 이상으로 할 수가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담의 내부의 가로 세로로 각각 80cm죠. 보통 800mm 이내의 간격으로 철근 보강 배치해주고 담의 모서리 부분은 조금 약해질 수가 있게 끝부분 이런 데는 보통 세로 직경 9mm 이상 철근을 배치를 해주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12번은 블록벽체의 누수 원인과 방지 대책에 대해서 다뤄놨는데 여기까지는 다루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방서 위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강블록 부분, 보강블록 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잘해서 인방블록 이 부분이 이번 시간에 한 그 시방서 분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블록조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런 돌구조 측면을 우리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